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스계 소화약제량 해가지고, 앞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수온의 양, 각 설비별 수계 소화 설비의 수온의 양을 모아놓은 것처럼, 가스계 소화약제량을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 드시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머리가 아프다. 외울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스계 소화약제량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실제 이 이산화탄소나 할론이나 분말처럼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요 거의 유사한 공식이거든요. 최적에다가 요 표에 있는 소요약제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 보존계수를 곱하는 게 있고 곱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개구부 면적에다가 개구부 가산량을 해주는 공식이 우리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약제량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하면 이론 약제량이 되는 겁니다. 이론 약제량.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한 병당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10kg가 남아도, 만약에 한 병당 충전량이 45kg면 10kg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또 45kg를 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만약에 이론 약제량이 100kg가 나왔다 하더라도 45kg짜리에 두 병을 넣으면 90kg고 10kg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kg를 한 병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45kg를 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135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약제량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만든 계산한 이 약제량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저장하는 약제량은 조금 더 많아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가보면은 공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필기 때도 C바 100cc 해갖고 S분의 V 해갖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식. 이런 공식이 있다, 그죠? 2.303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공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다르잖아, 이 공식하고, 그죠? 근데 이게 다 그런 데서 만들어져 온 공식이거든요. 만들어져 온 공식이니까, 일단 우리는 법에 있는, 나머지는 이제 관리사나 기술사 가가지고 그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거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일단 우리는 요 기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특이하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표면화재와 신부화재로 약제량 구하는 공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제량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표도 다르죠, 신부화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화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체화재 있죠. 전기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주차장, 뭐 발전기실, 이런 놈들은 싹 다 신부화재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액체나 가연성 기체 있죠, 그죠? 뭐 우리 실제 나온 문제를 보면 에탄, 이런 놈들은 표면화재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에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론에서 배웠던 표면 연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표면 화재와 신부 화재를 구분할 때는, 그죠?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99%가 신부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에탄이라든지 가연성 액체나 가연성 기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표면 화재다, 표면에서만 타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까지 안 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표면화재와 신부화재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식이 대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적에다가,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표 있잖아요, 소요 약제량 킬로그램 퍼 최적당 약제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1최적당 약제량.
그죠? 그러니까 이놈을 곱해줘야지 이 최적에 대한 약재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요거는 기본이고,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표면화제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자동 폐쇄 장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점이 뭐냐면 개구부 면적이 주어지더라 하더라도, 또는 개구부 가산량이 문제에 주어지더라 하더라도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화재가 나면 뻥 뚫려 있는 개구부가 다 치푼다. 약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뭡니까? 개구부 가산량을 할 필요가 없어.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근데 여기에다가, 그죠? 자동 폐쇄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한 번씩 출제자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개구부 면적을 주어줘요.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개구부 면적이 주어지더라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하죠, 구하기가. 그러니까 자동 폐쇄 장치 미설치 시에는, 그죠? 미설치 시에는 개구부 면적에다가, 그죠? 또 약재량, 면적당 약재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표면화재는 여기다가 뭡니까? 보존계수라는 거를 곱해줘야 된다. 예, 오로지 이산화탄소 표면화재만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표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개별적으로 요 표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울 때는 요렇게 외우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세로로 먼저 외우세요. 최적 45.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걸로 따라가겠지. 그죠? 뒤에 것만 외우면 되는 기라. 이렇게 45, 150, 1450 이것만 딱 숙지하면 돼. 그럼 표가 4칸 아닙니까? 그죠? 아, 표가 4칸이구나. 45, 150, 1450 이것만 딱 외우면 되지. 그리고 1, 0.9, 0.8, 0.7이면 좋은데 또 이제 공부하기 어렵게 0.75로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저장량도 요거 2칸 있죠. 요게 45kg. 그러니까 최소 저장량은 표면화재에만 있어요. 이산화탄소 표면화재에만 이 기준이 있습니다. 135, 1125 이렇게 있습니다. 개구부 가산량은 5, 신부화재는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최소 저장량은 뭐냐면,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긴 있는데, 일단 정답을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최적에다가 이 소요약재량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보존계수 일단 빼고요. 일단 요거 빼고, 요 두 놈을 계산했을 때 최소 저장량이 안 나오면 최소 저장량을 적용하는 겁니다. 45. 그리고 보존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이제 해석에 따라 가지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3개 해가지고 최소 저장량이 안 나오면 최소 저장량으로 적용해라. 뭐 이런 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요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요렇게 풀었을 때 일단 점수가 까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우리가 숙지를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 저장량은 요 놈 있죠, 요 놈. 보존 개수를 일단 빼고 최소 저장량으로 계산해서, 그다음에 최소 저장량이 안 나오면 보존 개수를 곱해 가지고 요 뒤에 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최소 저장량이 표면화재에만 있다. 이 2칸. 좀 머리가 아프지. 자, 다시 45, 150, 1450. 그죠? 1, 0.9, 0.8, 0.75. 그리고 최소 저장량은 표 2칸은 45, 135, 1125.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은 5다. 5kg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야 돼. 이거는 숙지를 해야 돼. 저도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까먹고 잘 안 헤어지더라고. 근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개별적으로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부화재는 이제 보존계수를 빼면 됩니다. 보존계수를 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기 동일하니까, 자, 이렇게 놔둘게요. 일단 놔두고, 자.
자, 봅시다. 이게 똑같잖아, 이게. 보존계수 빼고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 봅시다. 전기설비,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시 1.3. 그리고 55가 안 되는 전기설비는 1.6. 그 다음에 앞머리 따세요. 박전서목. 박전서목. 요거는 고무집 성면. 요렇게 애우면은 조금 낫다. 요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뭡니까? 이거 특수가연물 요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약재를 많이 뿌려줘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1.3, 1.6, 2, 2.7 이렇게 됩니다. 수치가. 그리고 계고부 가산량은 10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케이블실 있잖아요. 요 케이블실이 전기 설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전기 설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나왔냐면요.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는 케이블실이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죠? 별도로 빼놨잖아. 법에서. 누군가 빼놨습니다. 자, 이겁니다. 케이블실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최적이 55가 안 되더라도 1.3만 적용하면 됩니다. 무조건 요거는 1.3입니다. 요거는 1.3이고요. 그 다음에 55가 안 되는 전기 설비는 조금 많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 첫 번째, 55가 안 되니까. 그럼 이게 55가 안 되는 겁니다. 55가 안 되는 전기 설비입니다. 그럼 여기는 1.6을 이제 때리 붙는 거죠. 그죠? 약지 가스를 1.6을 때리 붙는데 55 미만은 아무리 늘어나봤자 최대치가 55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약재를 많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이 표면적이 작으면 테스트를 해보면 표면적이 작으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하다. 테스트 결과.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블실 나오면 무조건 1.3을 적용하시고요. 1.3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는 최적을 따져봐야 돼. 이 전기설비의 최적이 55가 안 되면 1.6, 55가 넘어가면은 뭡니까? 이상이면은 1.3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 두 개를 또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박전서목, 곤분집 성면.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은 뒤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뒤에 따로. 요 조금 할 게 많으니까. 한론 볼게요. 전역 방출 방식.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은 이거죠. 전역 방출 방식은 여기가 방호구역이면 여기 헤드를 분사 헤드를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요 전부 다 이 부분이 다 뭐예요? 예, 방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거는 이 어떤 구역이 있을 때 이거는 방호구역이 아니죠. 일단 어떤 실이 있을 때 실 안에 중요한 물품이 있다. 여기에 분사헤드를 박아 놓는 겁니다. 한정돼 있지. 1국소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전기 쪽에서도 스포터형 감지기가 1국소에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어. 뭐 소장품이라든지 뭐 전시해 놓는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 났을 때 이놈이 이제 우리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헤드를 박아서 이제 초기에 소화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는 방호 구역이라고. 이거는 방호 대상물이라 한다. 국소 방출 방식은. 그래서 우리 할로는 공식은 이놈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표가 다르지. 표가. 그래서 이거는 0.3이 아니면 0.5입니다. 근데 할로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로원이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일부 국가를 빼고는 생산이 중단돼 있고 일정 부분만 생산합니다.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생산되는 양이. 왜냐하면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를 온난화시킨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할로는 설계를 안 합니다.
기존에 돼 있던 설계돼 있고 설치돼 있는 현장에만 그냥 유지 관리하는 거고, 그죠? 실제 지금은 설계를 이산화탄소 아니면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로 설계를 하지, 할로는 설계를 국내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는 0.32, 그리고 사류, 면화류, 볏짚류 이런 거 특수가연물 이런 놈들은 뭡니까? 0.52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소요약재량이. 여기다가 그리고 개구부 가산량은 2.4, 3.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저 설비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분말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보기 전에. 자, 분말은 자,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는 이제 공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다시 따로 보기로 하고, 일단 똑같은 공식 요 놈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 이거는 이거는 필기 때 많이 봤잖아. 2종, 3종은 친구고 4종, 이놈은 이제 수치가 같다. 분말에서는 수치가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0.6, 이거는 0.36. 요거를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0.24가 나오는 것이. 그죠? 분말은 99%가 공식이 다 이래요. 4.5, 2.7을 빼면 1.8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뭡니까? 1종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시험에는 대부분이 3종이나 1종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4종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돼. 이거를 0.6, 0.36, 0.24. 빼고요, 이게 나오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위에 게 나온다. 그죠? 요게 이제 분말의 약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한번 보겠습니다.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는 국소 방출 방식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오로지 전역 방출 방식에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표는 반복밖에 없어요. 저도 와, 끔찍하지. 옛날에 얼마나 안 헤어지든지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그때는 뭐 개념도 모르고 표면화제가 뭔지도 모르고 신부화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으니까. 자, 한 가지 주의점. 우리 아까 봐보세요. 전기실이면은 신부화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점. 신부화재가 나오더라도, 그죠? 신부화재가 나오더라도 조건에, 좀 이상한데, 말이 이상한데, 아니 신부화재가 나왔는데 신부화재 적용하면 되지 무슨 조건이 필요하노?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실이나 발전기실이나 이런 신부화재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신부화재 적용하면 되는데 조건에 표면화재를 적용해라 하면 표면화재 그 소요약재량을 적용을 해야 돼. 개구부 가산량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표면화재 표가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있잖아요. 45, 150, 1450 해갖고 표가 주어져. 그럼 이 표는 표면화재 표잖아요. 표 자체가 표면화재 표가 주어지면은 이것도 그냥 표면화재로 적용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솔직히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라. 신부화재를 하더라도 조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면화재가 1분이거든요. 신부화재가 7분인데 이것도 표면화재 적용하려면 약재 방사 시간은 1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표면화재를 조건에 이래 있으면. 자, 다음 148페이지에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앞전에 공식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자, 여기서 설명을 한번 잠시 드리면요. 예전에는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 이렇게 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정 소화약제에는 할로겐 계열이 있고 불활성 기체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청정 소화약제, 자, 이름만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깨끗하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몇 년 전에 바꿨습니다. 자기 본 이름으로. 즉 할로겐 계열과 불활성 기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니는 청정하지도 않는데 왜 니 청정이라는 이름을 쓰노? 안 된다니. 니 이름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로 바꾸면서 기존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할론 소화설비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할론 소화설비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다르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 청정 소화약제 할로겐 계열과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스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청정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이렇게 명칭이 이제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계열과 불활성 기체 계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 때 여러분들이 봤을 건데, 그래서 처음에 공식이 제가 필기 때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C바 100cc가 되고, 그죠? C바 100cc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불활성 기체는 2.303, 그죠?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100cc가 아니고 100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 계열의 이 소화약제하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하고 구분하는 게 뭐냐, 문제에서. IG 계열로 나가면 전부 불활성 기체입니다. IG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IG로 나오는 요 명칭 말고는 다 할로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할로겐 계열은 뭐 HFC 보통, 그럼 HCFC, 그다음에 FC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IG 말고는 다 뭐다 할로겐 계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러면 말 그대로 할로겐 화합물 계열의 소화약제는 할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이 거의 비슷해요. 방사 시간도 10초고 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할로겐 계열은 액화되어 있거든. 액체로 되어 있어. 내부가.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불활성 기체 계열이죠. 이놈은 보시면은 메다 삼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기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이 두 개가 다르다. 이거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할로겐 계열은 이제 C바 100cc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명칭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할론, 지금 있는 할론 소화설비하고 명칭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IG 계열만 불활성 기체 계열이고 나머지는 할로겐 계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약제의 약제량은 할로겐 계열은 킬로그램이고 액체이기 때문에, 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계열은 메다 삼성이다. 기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은 이제 C바 100cc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S가 이제 V는 방호액 최적 주어집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S가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해가지고 K1, K2 더하고, 이거는 주어집니다. 표로 주어지든지 이 수치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온도를 곱하면 돼. 이거는 조건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형상수 값이고,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C가 뭐냐면 설계농도라. 설계농도. 요 C 값이 설계농도인데,
설계 농도인데요.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은 문제에서 첫 번째 소화 농도로 주어져. 만약에 이걸 잘 봐야 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설계 농도로 바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화 농도가 주어지면은 그것도 교재에 나와 있잖아, 그죠? 소화 농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설계 농도를 구할 때 여기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야 돼.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 설계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소화 농도로 주어지면은 안전계수를, 이건 안 주어집니다, 조건에. A급은 1.2, B급은 1.3, C급은 1.35. 요게 이제 C급이 1.2에서 1.3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이제 미국이 한 10년 전에 개정이 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겁니다. 왜냐면 C급 같은 경우 전기화재가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재 나면은, 그죠? 이 전기화재가 위험하거든. 그래서 A급하고 같이 두서는 안 된다. 조금 더 가산을 더 해주라 해가지고 35%를 가산해 주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바뀐 거를 우리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소화 농도가 주어지면 안전계수를 곱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안전계수가, 이거는 뒤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계 농도로 바로 주실 때가 있어. 이 기계는요 굉장히 성격이 꼼꼼해야 됩니다. 덜렁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다 소화 농도로 주어지거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안전계수를 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한번 설계 농도로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럼 설계 농도는 그거는 바로 뭡니까? 이 수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바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계수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주의하시라. 그러니까 이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문제가 나왔을 때 농도가 소화 농도인지 설계 농도인지를 잘 봐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계 농도는 바로 이 수치를 적용하고, 소화 농도로 주어지면은 안전계수를 곱해야 된다. 주의. 굉장히 주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강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 탁 나왔는데 당연히 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안전계수가 있죠. 제가 C급이 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35로 바뀌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C급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C급이, 이때까지는 다 C급이 나왔어. B급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문제에서 예를 들어 전산실, 전기실, 발전기실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다 이제 전기화재이기 때문에 C급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1.2를 곱했던 거를 이제 1.3으로 다 바꿔서 곱해야 됩니다.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2024년도 8월 1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 3회차 시험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점이 뭐냐면 대부분이 요건데 문제에서 이제 발전기실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기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발전기실이라고 나오면 C급으로 적용하시고,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기실이라고 나오면 B급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3을 곱하고 이거는 1.3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러면 이거는 왜 똑같은 발전기실인데 그럼 이 발전기는 경유를 사용 안 하냐? 하거든.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는데 문구상으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수치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그렇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는 관리사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논란이 하도 많이 되니까 C급이다, B급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더라고. 근데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실이라고 나오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면 C급 적용하시고, 즉 1.35를 곱하시고 소화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기실이라고 나오면 B급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발전기가 있으면 이 발전기에
바로 옆에 이제 경유 탱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요즘에는 외부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외부에다가 이 기름 탱크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출제자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 의도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관리사에도 요게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 나머지는 그냥 적용하면 돼요. 이거 그냥 수치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불화성 기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공식이 2.303S분의 VS 곱하기 로그, 그죠? 그리고 100C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 첫 번째 주의점이 뭐냐면요. 로그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산기상으로 로그 10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럼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로그는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에 이 10이 붙어 있는 이놈이 상용 로그라는 건데, 이 상용 로그는 그냥 생략해서 그냥 로그라고 칩니다. 치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뒤에 숫자를 치는 거는 이게 자연 로그라. 그래서 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이틀 동안 쳤는데 값이 우리 교재하고 다르게 나온다. 질문을 제가 하도 많이 받아가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로그만 치십시오. 로그만 치시고 10을 치면 안 됩니다.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상용 로그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가 선형상수화 해갖고 우리가 바로 앞에 이야기했죠. K1 플러스 K2 곱하기 T 온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온도가 보통 30도, 20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VS가 20도씨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입니다. 20도씨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K1 플러스 K2 곱하기 무조건 VS는 20도를 곱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온도가 20도씨라고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S분의 VS가 값이 같아지죠. 이건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2.303 곱하기 1 이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꼭 수치를 교재대로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20도씨로 주어지면 S분의 VS가 값이 같아지니까 뭐 안 곱해도 되고 뭐 그냥 우리가 예의상 1을 적용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 할로겐 계열은 100cc고 이거는 100c 100이 된다는 거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 2.303이라는 요 공식은 우리가 이제 보면요 뭐가 있냐면 가스계에서는 첫 번째 무유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유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 무유출이라는 건, 자, 무유출은 약재가 방출되지 않습니까? 약재가 방출됐을 때 농도가 낮아서 내부 공기와 약재가 실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빠진 약재가 방출될 때는 이 약재가 밖으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약재가 방출이 다 되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약재가 방출되는 동안은 이 방호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유출은 뭐냐면 방출 시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압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개구부를 통해서, 개구부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등 있잖아요. 전등 또는 뭐 텍스가 있으면 텍스 틈새 이런 데로, 창문 이런 데로 약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워낙 고압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간다. 이게 이제 자유유출이라. 그러니까 무유출과 자유유출은 이런 개념이 있다. 그죠? 이게 세부적으로 하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앞에 있는 공식 있죠. C바 100cc. 이거는 무유출 공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303 이게 자유유출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무유출로 적용해라 하면 C바 100cc로 적용하시고,
자유유출로 적용해라 이라면 2.303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된 게 뭐다? C급이 1.2에서 1.35로 개정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약재 방사시 유랑. 이거는 이제 약재량 계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약재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할로겐 계열이나 불활성 기체 문제가 나오면 여기 따라 붙는 문제입니다. 약재 방사시 유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면은,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의 할로겐 화물 소화약재는 10초, 불활성 기체 소화약재는 A급, 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초로 따지면 요게 이제 120초가 되고, 그죠? 요거는 60초가 되겠죠. 그죠? B급 화재는 헷갈립니다. 우리 앞전에 약재량 할 때는 요거 설계 농도 계산할 때는 A급, C급이 낮았잖아요. B급이 높았고, 그죠? 약재량은 많아져야 되잖아요. 유리화재가. 근데 이거는 방사 시간은 뭡니까? 반대지. B급 화재는 화재가 커질 수 있으니까 빨리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리고 B급 화재는 표면 화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겉불만 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1분만 뿌려주면 되는데 A급, C급은 신부 화재니까 속불까지 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약재를 많이 뿌려주는 겁니다. 2분.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최대 설계 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약재량이 방출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약재 방사 시 유량을 구할 때는요, 최소 설계 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소화 약재량에다가 방사 시간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유량 공식이 kg/s, 그리고 불활성 기체는 메다 3승 per sec 이렇게 되거든요. 초당 약재량을 유량이랍니다. 우리 앞전에 수계할 때도 토출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분당 메다 3승 퍼분, 리터 퍼분 있었잖아요. 부피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요 가스계도 요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주의점이 뭐냐면요, 소화 약재량 구할 때 우리가 요 앞에서 약재량이 만약에 100kg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되는 끼라. 95%에 해당. 설계 농도를, 여기 보면 설계 농도 있죠. 여기에 0.95를 곱한 그 약재량으로 방사 시간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요 유량 구할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구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약재량 구한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 설계 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약재량으로 방사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할로겐 화물은 10초. 네?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요 유량은 kg/sec, kg/분 나오면, 분이라고 나오면 2, 1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초라고 나오면 120, 60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약재 방사 시 유량은 95%에 해당하는 설계 농도, 그러니까 설계 농도의 95%. 그러니까 설계 농도 구할 때 0.95를 곱한 C에다가 0.95를 곱한 그 약재량, 그럼 좀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약재량으로 방사 유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중요하다. 요즘에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나오는 게 요거다. 자, 그러면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이걸 돌려보면서 숙지를 하세요. 암기노트 수첩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워야 돼, 이거는.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이제 국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